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3월의 두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즐거웠던 주말이 지나고 평일의 시작인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데요. 네, 거래소 중에 유명한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컬 비트코인즈라는 거래소인데 현재 이 거래소의 거래량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 비트코인 P2B 거래소가 주간 거래량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로컬 비트코인즈는 꾸준히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하락세는 가차 없었고 현재 2013년 이후 볼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네, 로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의 필수적인 필수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13년에 이제 출시된 이후 종종 장외 거래, OTC 거래에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네, 하지만 2017년 이후 주간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월 22일 이제 한 주 동안 OTC 거래 플랫폼은 3,144BTC에 불과를 했는데 로컬 비트코인이 처음 도입한 해인 2013년 5월 이후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사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금 이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경쟁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거래소에서 OTC 즉 장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파생 상품들 또한 내놓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더 이상 거래로만 하면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KYC 요건이 도입되면서 더욱 이용하기가 복잡해졌죠. 네, 현재 중국의 로컬 비트코인즈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현재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로컬 비트코인즈가 세계적인 관심을 잃어가는 추세지만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과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아르헨티나의 외환 통제가 시작된 이후 2019년 12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기록을 경신했었는데 이제 OTC 비트코인 시장에서 틈새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지만 현재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예전에 누렸던 전성기에 비해 뒤처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러한 거래소의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면서 더욱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러한 거래량 하락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죠.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비관론자들이 암호화폐의 비관론자들이 앞에 나서는 아주 좋은 시기일 텐데 한 CEO 또한 이러한 비트코인에 관해 안 좋게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파이어 파이낸셜 리서치의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달러 대체 불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엠파이어 파이낸셜 리서치의 창립자 휘트니 틸슨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영원한 교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다만 블록체인은 다르다. 블록체인은 특히 대형 은행권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국가 간 송금 등 비효율을 개선할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 또한 달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화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언급을 한 것이죠. 네, 일단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달러를 대체할 목적이 현재는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화폐로서 대체 통화로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설계를 했지만 현재의 방향성은 새로운 디지털 골드에 더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폐라기보다는 새로운 자산의 탄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자산들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자랑하며 새로운 해지 수단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네, 하지만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보니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미중 무역 대
트럼프의 세관 발언 직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놀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알트코인들을 볼까요? 현재 알트코인들의 경우도 각자의 목적성에 맞게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XRP의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브릿지 통화로서의 목적으로 나왔지만 현재 일본의 리플사라고 할 수 있는 SB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의 실효성을 더욱 넓히는 중이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머니탭의 경우는 XRP를 사용하여 실제적인 결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세력을 더욱 넓히는 중입니다. 네, 현재 이 머니탭에는 일본 내 전체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1개 은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 XRP뿐만 아닙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우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의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후 자국 화폐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암호화폐인 대시를 통한 결제가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인터넷도 필요 없는 SMS 지갑 대시 텍스트를 통해 대시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죠. 인터넷도 필요 없이 문자를 통해 대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의 경우 자국 정부가 발행하는 페트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화폐 개혁을 해 보려고 했지만 실질적인 사용량 부족으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대시가 화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영원히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이제 10주 후면 발생하게 될 비트코인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을 지나가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이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채굴 장비가 쓸모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98%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가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래된 비트코인 채굴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전자제품 더미를 만들 것이라고 한 연구원은 경고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산업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의 부정적인 환경의 영향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컨설팅 회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블록체인 전문가인 알렉스 더프리스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게 되면 기존 암호화폐 채굴용 하드웨어의 98%가 무용지물이 되고 대부분 거대한 전자 폐기물 더미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가 끊임없이 증가를 하면서 산업은 점점 더 경쟁적으로 되어가고 있죠. 네, 약 10주 후에 일어날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오래된 채굴 기기들이 쓸모없게 된다고 하는데 한 매체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채굴장의 공급 감소로 인해 기기의 30%를 비트메인의 최신 모델 엔트마이너 S17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한 후에도 최대 15,062달러까지 치솟아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채굴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될 텐데요. 네, 채굴 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 반갑지 못한 반감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반감기 이후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될지 채굴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SEC 측에서 월셔 피닉스의 ETF를 거절했었습니다. 이후 가격의 덤핑이 오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희망을 빼앗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작 이제 월셔 피닉스 측의 공식 입장은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요. 이 ETF 거절에 대해서 월셔 피닉스 측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실망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셔 피닉스는 미 당국의 비트코인 ETF 불허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뉴욕 소재 투자 운용사 월셔 피닉스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업체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월셔 피닉스는 SEC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광범위한 분석 결과 및 주요 데이터를 제출하고 추가 정보도 제공했다. 하지만 끝내 SEC의 답을 받지 못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월셔 피닉스 측의 깔끔한 대답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실망스럽겠죠. 그렇게 SEC 측에서 이게 문제다라고 언급한 걸 해결해서 ETF를 신청을 했는데 기존의 ETF 거절했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를 대며 거절하니 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네, 얼마 전 SEC의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가 현재 ETF를 신청해줄 마음이 없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SEC 측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아직 승인시켜줄 마음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참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상승 재료로 보고 있는 ETF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한 것은 아니니 기업들이 계속해서 보완하고 신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게 솔직히 신기하기만 한데요. 네, 오늘은 XRP의 최대의 문제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XRP의 에스크로 락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5억 XRP가 해제가 된 건데 현재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지금 XRP 이동과 에스크로 지갑에서 XRP의 이동과 XRP의 가격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이제 1억 1,593만 달러 상당의 5억 XRP를 에스크로 월렛에서 잠금 해제를 락 해제를 했습니다. 네, 지금 3월 1일 약 1억 1,500만 달러 상당의 5억 XRP가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서 잠금 해제되었는데요. 네, 약 1억 1,500만 달러 하나로 1,392억 원 상당의 5억 XRP가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서 잠금 해제가 된 것이죠. 네, 이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판매 압력으로 해석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에스크로에 관해서는 지금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의제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리플이 2월 1일에 지금 5억 XRP를 잠금을 해제를 했는데, 네, 그러나 2월 1일부터 2월 8일 약 일주일간 XRP 가격은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리플이 에스크로가 된 후에도 많은 양의 XRP를 팔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네, 이때 물론 비트코인이 이제 8,000에서 1,500달러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XRP의 가격이 단순히 이것 때문에 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에스크로에서 풀린 이후 XRP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금 미미하다 볼 수가 있겠죠. 네, 리플의 CEO죠. 빵이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건 리플사 우리다. 왜 일부러 XRP의 가치를 우리가 떨어뜨리는 일을 하겠냐? 에스크로와 가격은 상관이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의 경우 에스크로에 관해서 안 좋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에스크로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속 시원히 풀 때가 오게는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법원은 재판 비용의 담보로 암호화폐 계좌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호주 지방법원이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법적 비용의 담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호주의 AP통신에 따르게 되면 명예훼손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가 뉴사우스 웨일스 지방법원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2만 호주 달러, 하나로 약 1,576만 원을 담보로 넣는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초구했습니다. 네, 원고가 소송에 패한 경우나 소송을 완전히 철회하기로 한 경우 그 자금은 피고 측의 재판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 요구에 대해 법원은 은행 계좌 대안으로 원고들이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담보 계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네, 자산에 대해 표명된 우려를 경감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에게 암호화폐 계좌에 대하여 월별 명세서를 제공한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네, 본 건을 담당하는 주디스 깁슨 판사는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가 현재의 불확실한 금융시대에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투자 형태다 언급을 했네요. 이번에 법원에서 담보로서 암호화폐가 받아들여진 것은 공적기관에서도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 형태로서 인지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P2P 거래 웹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0개국 이상 서비스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바이낸스는 P2P 거래 기능이 스마트폰 웹 이외에도 웹에서도 대응하게 됐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P2P는 OTC 거래의 일종으로 현재 위화나 베트남 동 그리고 러시아 루블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래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자산 종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BUSD, USDT의 5개로 거래 수수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네,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 출시하고 5개월 만에 총 3억 달러, 하나로 약 3,631억 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는 현재 30개국 이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머천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B2B 매도자와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법정화폐의 세계 커버를 향해서 바이낸스는 최종적으로 전 180 종목의 법정화폐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